위원장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역혁신 체제의 새로운 방향성과 지역 R&D 오픈 플랫폼 준비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발전 방향 모색입니다. 국미 국가 산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6년부터 전자통신,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부품 등을 주력 산업으로 한 지 건 5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국미 지역 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미 산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산업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미 국가 산단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 2,100여 개 중에서 직원이 50인 이하 기업이 무려 90%입니다. 또한 국미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00여 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연구원은 10여 명 수준입니다. R&D 센터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국미 제조 중심의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보급화, 획기적인 매출 증가가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건 하에서 국미의 유니콘 기업 탄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박희정 정의권 과학기술정책국장님, 이스터의 윤석진 원장님 두 분의 주제 발표와 여기에 계신 다섯 분의 패널 발표에 바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께서는 간단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패널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이인환입니다. 오늘 발표 앞서서 해주셨는데 지역 혁신 성장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출연면에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해 주신 곳에 정말 답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학기술, 특히 출연면의 시각에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의 지원을 한번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에 특화된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기업의 유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균형의 반대는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의 지역 총 생산인 GRDP가 50%를 넘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시면은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일수록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GR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이 빠른 그런 혁신 기업의 유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GRDP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들의 GRDP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국가의 GDP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역의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재 중심의 국가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인력난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이사장님께서 황남 출연연의 지역 조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역 조직을 방문해서 지역 조직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청취하시고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역에는 기업이라든가 대학, 심지어 취준년까지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에서도 취준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제 박사후 연구원들을 우선 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단위로 지역 특화 산업을 묶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 대학과 취준년이 이제는 협업을 해서 지역 특화된 최고의 인재를 양성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지역 R&D 혁신기관 간의 융합과 협력입니다. 지역에는 저희 취준년의 연구 지역 조직도 있고 테크노파크, 지역 혁신센터라든가 연구개발 지원단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이런 혁신 주체들이 협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연구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또 지역 혁신 R&D 주체가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도 현재 과제를 통해서 지역 혁신 주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취준년 기관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25개 취준년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 취준기관의 지역 조직이 104개가 있는데 저희 연구에도 그 지역 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과 계획을 함께해서 저희 연구에도 취준년의 지역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해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인환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당초에는 우리 과기전통부의 국장님하고 피스트 원장님의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할 사항이 있거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본 지정 발표를 해주셔서 지정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우리 과기전통부 국장님과 피스트 원장님의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님께서는 3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준기 선임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회공의 홍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지역의 위기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소기업의 R&D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논문에 의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초기에는 연구개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의 대기업의 납품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연구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기업의 그래서에 편입되기 위해서 처음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대기업과 계약에 의해서 납품이 성사가 되면
그다음부터 연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미지역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이제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구미지역 부수료 400개 정도 되지만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 되는 기업 투자가 그리고 소수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안정적으로 대기업 납품받아 거래선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시는 결과가 결국은 대기업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로 기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술 개발, 둘째로 기술 개발, 셋째로 기술 개발이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 R&D 생태계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독자적인 기술을 갖게 되면 뭐가 좋냐? 거래선 다변화를 할 수 있죠. 대기업에도 많은 거래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수기업들 몇십 개, 몇백 개 거래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 개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기술 혁신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전자정보 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금호공대 같은 지역 내 항상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혁신기관, R&D 기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교수님, 어떤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역 R&D 생태계라는 것은 그와 같은 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런 중개 알선해 줄 수 있는 중간 교감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벌과 나비가 수분을 시켜줘야만이 사과의 결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양쪽 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를 오가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개알선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사실 저는 구미 강수연구가 특별히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공공대에 설치되어 있는 강수 특구사업 육성단 쪽에서 사업단 쪽에서 육성사업단 쪽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기 수임연구위원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역주도 R&D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공과대학교 이현근 기획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호공대 교육제작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분들의 내용은 총론상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많이 지역에서 염원했던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담보로 해서 지역의 예산들이 많이 풀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추진될 거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자율이라고 했을 때 그 자율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지? 또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책임은 당연히 지역에서 져야 될 것이고요. 발제한 내용 가운데 지역의 어떤 거점 연도 허브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도하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곳의 권한이 단지 예산을 활용하는 R&D 정도에 그친다면 사실은 여전히 중앙의 중속적인 내용에 그칠 것입니다. 저희는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그런 허브가 생긴다면 예산, 그다음에 과제의 기회, 물론 지역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혁신기관들, 대학과 연구소, 또 산업체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 수 있는 탑다운 과제의 형태, 또 바텀업 과제의 형태, 기획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선순환을 통해서 매해 나아가는 이러한 기구, 조직이 기능이 있어야지 자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율은 사실은 종속이라고 하는 것들의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이라는 말 속에는 다자가 의미를 하고 있고요. 협력을 해서 잘해보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끌고 나가는 주체가 있지 않고서는 그 협력은 항상 좋은 덕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자율권을 줬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금호공대는 물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혁신기관들 간에 DNA를 바꾸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뻐할 수는 있겠으나 그 예산의 통로가 특정 기관, 특정 대학에 머무른다면 또 다른 역작용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지역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역이 분열되는 것으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봤던 것을 다시 반복할 겁니다. 지역균형발전법 제안하는 게 벌써 3기, 불가이라고 하는 게 3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DNA도 바꿔야 됩니다. 금호공대 원장님께서 어쩜 대학이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 주도로 허브 기관을 군위에 유치를 한다고 해서 금호공대와 국민정전정보기술원이 다 할 수 있겠느냐? 욕심이고 위안입니다. 오늘 출연자 원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저희 지역 산업이 앞으로 해야 할 산업들을 저희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주도해 나가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과 권한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이기주의 또는 기관 이기주의, 기관 간의 칸막이, 이런 것들부터 우리들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지원이 오더라도 그 많은 정책과 예산의 지원들은 깡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전국 수출, 지금 21년 기준입니다. 전국 수출의 4.5% 많이 줄었습니다. 경북 수출의 63%입니다. 산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은 여타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부족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혁신 허브들이 동네의 경우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들을 보면 무슨 광역 도시 이렇게 보통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테크노파크가 없습니다. 법령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령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제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 반업 발전시키고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거버넌스가 제안해 주신 그 좋은 허브가 이 분위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드리고 그것이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대학교 하옥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발표해 주신 윤석진 원장님과 이번 대학에서 하셨던 말씀들, 핵심들은 결국은 산업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된다. 공유와 협업이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혁신 기관들이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지역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이 과연 그러한 혁신을 안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어떤 기관이든 어떤 기업이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금호공대나 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이것도 들어가가지고 교육을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 학교 체제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듯 나름대로 이런 혁신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클러스터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다양한 클러스터링이 중요하고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가 범위에서는
이 모든 노력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앞서 이영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기관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이런 것들이 잘 이끌어주지 못했던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의 책임이든 시의 책임이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클러스터링 부분이나 저희 무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클러스터링과 협업이나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구미시가 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뭐 IT, 국방, 그리고 소재,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거 다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가 부족한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IT 쪽이니까 IT 상황을 좀 보면 전 세계의 IT 구조는 하드웨어 주도에서 소프트웨어 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나 우리 국가 정책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뭔가 산업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군비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뭐가 됐든 간에 영세한 기업들이 도전하는 R&D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위험이 작은 R&D에 투자를 합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는 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좀 규모가 있는 이런 프로젝트 아니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클러스터링의 기관들이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것이 국방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 기관들이 산학연 그리고 지자체 기관 그리고 군까지 합세를 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별 기관이나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규모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준다. 예를 들면 미들웨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랫폼에 소프트웨어를 공통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개별 기업들이 센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 플랫폼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연구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된 것들, 앞선 기술들이 도입돼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대처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특히 국방이나 IT 분야는 여러 나라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오고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든 비행기든 선박이든 그리고 국방에 들어간 다양한 무기 체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공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업들도 제품을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서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앞서 만들었던 그런 클러스터들이 해준다면 다양한 기관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노진수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노진수입니다. 오늘 윤석진 원장님 발표하신 내용 참 관심 있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보이려면 제조업 혁신 4.0 주된 창업 생태계 구축, 산업혁명 모델 확립 등 우리 지역 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 제조업 확산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이스트 내에 있는 AI 로봇 연구소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등이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더 좋게 보면 베이징에 오시는 그런 센터들이 국내에 좀 유치돼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지역 혁신 성장 모델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제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제조 2025, 미국의 마이 아메리칸,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일본의 소사이어티 5.0과 같이 2022년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도 혁신을 국가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고 싶은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국가 산업단지 1호가 구미입니다. 이 구미에서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들이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미래 제조업의 핵심 모델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런 핵심 모델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조 데이터, 반도체, 로봇, AI, 통신 등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 제조 융합 서비스 지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연구 센터들이 구미에 유치되거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제조 금융센터라든지 출연연의 제조혁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제조혁신 기술 관련된 센터들이 출연연에 있는 센터들이 좀 구미에 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탠퍼드 온라인 하이스쿨과 같은 그런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육 기관들이 구미 유치돼서 함께 어떻게 보면 준비 연구도 만들어가면서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 교육들까지 또 체험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수 센터장께서는 구미 상담을 미래 제조업 모델로 R&D 기능을 가진 제조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5분의 패널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5분의 패널 분께서 발표하신